항쟁위 기관차 11월호 전쟁 계엄 중 당과 투쟁. 세계 민중의 반제 투쟁은 반드시 승리한다. 제국주의의 전쟁 도발 책동은 끝이 없다. 팔레스타인 땅을 점령하고 팔레스타인들을 학살해온 것처럼 제국주의와 시오니즘 세력은 서아시아에서 기어이 지역전쟁을 일으키려고 끝없이 도발하고 있다. 도발의 끝이 없으면 인내의 끝이 있다. 시오니즘 이스라엘의 무한대한 도발은 끝내 이란의 강력한 응징을 불렀다. 이스라엘의 야만적인 테러에 의해 하마스와 헤즈볼라의 지도자들이 피살되고 레바논의 수도 베이루트가 불타고 어린아이와 여성을 비롯한 수많은 민간인 사상자가 발생했다. 가자지구에서의 팔레스타인의 참상은 말로 표현할 수조차 없다. 전체 인구의 8%가 목숨을 잃거나 다쳤으며 건물의 90%가 파괴됐다. 인간이 평등하다는 진리를 부정하는 시오니즘에 미래가 있을 리 없다. 팔레스타인 문제, 서아시아 문제의 본질은 시오니스트의 팔레스타인 땅의 점령인 만큼 이 문제의 해결은 시오니스트의 점령을 끝장내기 전에는 결코 이루어질 수 없다. 시오니스트의 파쇼적 만행은 그 배후이며 조종자인 제국주의가 없이는 불가능한 만큼 서아시아에서의 반시온 투쟁은 본질상 반제 투쟁이 아닐 수 없다. 제국주의 세력은 동유럽의 우크라이나처럼 서아시아의 이스라엘을 세계대전의 돌격대로 대리전을 수행하는 꼭두각시로 이용하고 있다. 그 앞장에는 우크라이나의 신나치가 있고 이스라엘의 시오니스트가 있다. 신나치와 시오니스트는 우리 시대의 대표적인 파시스트다. 제국주의 세력이 파시스트를 앞세워 온 세계를 3차 세계대전의 불바다로 만들려는 이유는 분명하다.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난 배경처럼 제국주의의 국내적 표현인 독점 자본의 무한대한 탐욕 때문이다. 자본의 탐욕은 스스로의 위기를 낳고 그 위기를 모면하고자 더 큰 위기를 만들어낸다. 기업의 위기가 국가의 위기로, 세계의 위기로 확장된다. 제국주의가 스스로 만들어내고 오늘날 겪고 있는 전대미문의 정치 경제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유일한 옵션은 세계적 범위의 전쟁이다. 반제 진영에 속한 중국의 경제적 부상과 러시아의 강국화는 제국주의 진영에게 거대한 체스판과 같은 책략을 요구했다. 나토의 동진 정책과 제국주의 세력이 조종하는 색깔혁명이 등장해 유고슬라비아처럼 러시아와 중국을 해체시키는 방향으로 집요하게 추진되고 있다. 제국주의 세력은 일극체제가 무너지자 세계대전을 도발해 반제 진영의 주요 국가들인 러시아와 이란, 중국과 조선을 신침략자의 축으로 매도하고 신냉전체제를 구축해 냉전 때처럼 최후승자가 되겠다고 망상하고 있다.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 조선을 방문해 김정은 위원장과 6.19 조로 조약을 체결하며 1961년 조소조약과 현 나토 규약을 능가하는 강력한 군사동맹체제를 구축한 것은 제국주의에게 커다란 타격이다. 가장 철저한 사회주의 국가인 조선이 러시아, 중국처럼 수소탄과 극초음속 미사일로 무장한 핵미사일 강국이 된 것은 특별한 의미를 가진다. 1950년대 기관총과 대포만으로도 미제국주의와 3년 전쟁을 치를 때 패배하지 않았던 조선이 이제는 모든 종류의 핵과 미사일로 무장하고 있고, 조선을 오랫동안 상대해온 미국은 조선은 유사시 미 본토를 대륙간 탄도미사일로 보복 타격할 수도 있는 의지와 능력을 갖춘 나라임을 잘 알고 있다. 현재 진행 중인 서아시아전과 임박한 동아시아전의 공통점은 이란과 조선이 동일한 제국주의를 상대하고 있다는 것만이 아니다. 서아시아에서 가장 철저한 이슬람 국가인 이란이 이스라엘 시오니즘과 미 유럽 제국주의에 맞서 저항의 축을 형성하며 반시오니즘 반제 투쟁을 전개하면서 결국 전략적 인내 입장을 접고 진정한 약속 1, 2 작전을 결행하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처럼 동아시아에서 가장 철저한 사회주의 국가인 조선이 한국 파시즘과 미 일본 제국주의에 맞서 반제 전선을 형성하며 반파쇼 반제 투쟁을 전개하면서 결국 전략적 인내 입장을 접고 한국 평정을 결행하지 않을 수 없게 되고 있다. 한국의 윤석열이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나 이스라엘의 네타냐후에 못지않은 제국주의의 주구고 희대의 파시스트다. 젤렌스키와 네타냐후가 현재 전쟁을 추진하며 파시스트로서의 본색을 만천하에 드러내 보여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는데 머지않아 윤석열이 이를 능가하는 파쇼광 호전광임을 온 세상이 알게 될 것이다. 윤석열 정부는 부정부패 무능과 경제위기 민생 파탄으로 인해 지지율이 급락하고 탄핵위기에 몰리자 검찰 독재를 넘어 국지전을 유도해 전쟁 계엄을 선포하고 이 친위 쿠데타로 시대착오적인 군사파쇼 통치를 하겠다고 골몰하고 있다. 지난 8월 국회에서 제때 폭로된 이 모의는 여전히 은밀히 추진 중이며 칠레의 피노체트 쿠데타처럼 한국에서 1961년 박정희 쿠데타, 1980년 전두환 쿠데타처럼 그 배후에서 미 CIA와 주한미군이 조종하고 있다. 8월 말 정치 스펙트럼에서 극우 파쇼당을 빼고 가장 오른쪽에 있는 민주당과 가장 왼쪽에 있는 민중민주당을 동시에 압수수색하며 파쇼적 탄압을 시작한 것은 전쟁 계엄이 머지않았다는 뚜렷한 징후가 아닐 수 없다. 윤석열 친미 파쇼 정부가 추진하는 전쟁은 지난 대선 때부터 공언했듯이 조선을 상대로 벌이는 선제 타격이고 철두철미 미국의 통제와 작전하에 미 핵전략 자산이 동원되는 선제 핵공격이다. 윤석열 정부는 이를 위해 미국의 파쇼 돌격 대노릇을 하며 일본 군국주의까지 끌어들이는데 온갖 무리수를 써 미일 한삼각 군사동맹체제를 완성해 놓았다. 이 동맹체제는 본질상 동북아판 나토로서 조선만이 아니라 중국, 러시아까지 위협하는 위험천만한 침략 동맹체제다. 잘 알다시피 제국주의는 유럽 중심으로 보면 나토의 동진정책, 미국 중심으로 보면 나토의 서진정책을 추진해. 마침내 금년 7월 워싱턴 나토 서밋과 림팩 등 다양한 전쟁 연습으로 나토의 태평양화를 조직적으로, 실전적으로 완료했다.
이를 위해 제국주의 세력은 미일 한해 동북아판 나토, 미일 호주 필리핀의 스쿼드, 미영 호주의 오커스 등의 하위 군사 블럭을 형성했고 금년 2월부터 8월까지만 해도 서태평양상에서 림팩을 빼고도 프리덤 엣지 피치블랙 퍼시픽 스카이즈 퍼시픽 드래곤 을지 프리덤 실드 등 침략적인 합동 군사 연습을 연속적으로 미친 듯이 벌였다. 이 침략 연습들은 미국의 다양한 전략 자산들이 동원돼 공중과 해상 지상에서 전술 핵무기를 투사하는 훈련들이 포함되어 있으며 예외 없이 조선과 중국 러시아를 주타격 대상으로 삼고 있다. 7월 중순 윤석열이 워싱턴 나토 서밋에 참가하기 직전에 하와이 호놀룰루의 미 인도태평양군 사령부를 방문해 연설한 것과 7월 말 일본에서 미일 국방 외교장관의 2+2 회담이 열려 내년 3월까지 일자위대의 통합작전사령부와 주일 미군 통합군사령부를 건설하기로 합의 발표한 것은 의미심장하다. 쉽게 말해 제국주의 세력은 한국전과 대만전이 터지면 즉시 일본과 필리핀이 가세하는 동아시아전으로 호주와 뉴질랜드가 가세하는 서태평양전으로 확전할 모든 준비를 갖추고 있는 것이다. 제국주의가 일으킨 3차 세계대전의 폭풍이 동유럽에서 서아시아를 거쳐 서태평양으로 불고 있다. 지난 세기와 금세기에 벌어지는 모든 전쟁은 제국주의에 의해서 기획되고 조종되고 지속되고 확대되고 있다. 침략과 약탈을 본성으로 하는 제국주의는 모든 전쟁의 화근으로서 제국주의가 존재하는 한 지구상에서 전쟁은 절대로 근절될 수 없다. 반전평화운동이 반제투쟁과 결합되고 반제투쟁으로 지향돼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오늘 세계는 제국주의 진영과 이에 맞서는 반제 진영으로 나뉘어 있다. 제국주의 진영은 전쟁을 일으키고 확대하기 위해 끝없이 도발하고 반제 진영은 전쟁과 확전을 막기 위해 전략적으로 인내하고 있다. 이스라엘 시오니스트의 도발에 이란이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응징을 가한 것처럼 키예프 파쇼 당국의 도발에 대한 러시아의 인내에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나토가 우크라이나에 제공한 미사일의 제한 조치를 풀면 러시아도 전술핵의 제한 조치를 풀 수밖에 없는 대결 구도가 형성돼 있다. 지난 역사가 보여주듯이 러시아의 단호한 입장이 나토의 도발을 멈추게 할지는 의문이다. 제국주의는 3차 세계대전의 흐름을 되돌릴 수 없는 지경으로 몰아가기 위해 이스라엘 시오니스트의 베이루트 테헤란 공습처럼 키예프 파쇼 당국의 쿠르스크 침공과 같은 발러전쟁 도발을 중단하지 않을 것이다. 서아시아에서의 확전은 동유럽에서의 확전을 촉진하고 있으며 이 두 개 전장에서의 확전은 나머지 한 개 전장인 동아시아 서태평양에서의 개전을 촉진하고 있다. 동유럽에서의 우크라이나 전장이 서아시아 전장으로 번졌듯이 동유럽 전장과 서아시아 전장이 동아시아 전장 서태평양 전장으로 번지는 것은 시간 문제다. 제국주의는 3차 세계대전을 돌이킬 수 없는 대세로 만들기 위해 팔레스타인전을 지역전쟁으로 확대시켰고 이 서아시아전을 돌파구로 삼아 또 다른 지역전쟁들인 동유럽에서의 확전과 동아시아 서태평양에서의 개전을 결정적으로 도발하고 있다. 3차 세계대전에서 제국주의 진영에 비해 반제 진영은 명분과 역량, 작전의 모든 면에서 압도적 우위를 차지하고 있다. 반제 자체가 우리 시대의 최고의 정의지만 반파시오와 해방, 통일은 제국주의의 일부 국가들도 역사적으로 이를 위해 싸웠던 만큼 제국주의 진영도 대놓고 부정할 수 없을 만큼 객관적인 대의다. 3차 세계대전에서 전술핵 사용 가능성이 높아지는 불행한 조건에서 반제 진영 내 주력 국가들인 러시아와 중국, 조선이 핵미사일 최강국이라는 사실은 핵전쟁 억제력 면에서 주목할 지점이다. 가장 철저한 사회주의 국가인 조선이 최근 유엔 안보리의 결정들과 조러 조중 외교관계의 진전에서 알 수 있듯이 제국주의의 고립봉쇄망을 돌파하고 있다. 중국과 러시아가 반제 진영 안에서 굳게 단결하고 있는 지점도 세계 반제사에서 돋보이는 지점이다. 가장 철저한 사회주의 국가와 다른 반제 국가들을 하나의 진영에 넣게 하고 중국과 러시아가 하나의 반제 진영에서 유례 없이 단결해 있는 것은 제국주의 진영의 전략적 실책이 아닐 수 없다. 여기에 이란 등 저항 이축을 비롯한 20억 이슬람 세력을 반제 진영에 몰아넣는 전략적 오류까지 가세해 반제 진영은 현재 역사상 가장 강력한 역량을 구축하고 있다. 아프리카에서의 반제자주화 운동, 범아프리카 운동의 고조와 라틴 아메리카에서의 볼리바르 혁명을 비롯한 반제자주화 운동의 고조도 제국주의 역량에 비한 반제 역량의 우위를 확정하는 데서 중요하다. 제국주의 진영의 어리석은 대리전 원정전 혼합전의 작전은 이에 상응해 취해진 반제 진영의 현명한 작전 앞에 맥을 못 추고 있다. 반제 진영은 무장투쟁과 대중투쟁을 하나로 결합한 전민항전의 기치를 들고 반제 진영의 주력 국가들이 직접 나서서 총력전을 본토 가까이라는 이점을 최대한 이용하며 전술핵까지 포함하는 모든 힘을 다 동원해 반드시 이기겠다는 상할적인 전면전을 벌이려 하고 있다. 이는 나토가 총력을 다해 밀고 있는 우크라이나전에서 러시아가 전과를 확대하며 승리적으로 전진하고 있는 데서 확인되고 있다. 서아시아에서도 이스라엘 시오니즘이 갈수록 고립되며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다. 세 번째 전장인 동아시아전 서태평양전마저 터지면 이미 두 개 전장에서도 수세에 몰리고 있는 제국주의 진영은 결정적인 위기를 맞게 될 것이다. 우리는 젤렌스키와 네타냐후가 모두 민심의 외면을 받고 있으며 언제 실각될지 모르는 두려움에 떨고 있다는 점을 주목하면서 제국주의 시오니즘의 끝없는 도발에 어쩔 수 없이 취해진 이란의 대응처럼 러시아와 중국, 조선이 불가피하게 전략적 인내 입장을 접고 본격적으로 반제 전쟁에 뛰어들면 제국주의 진영은 연속적인 치명적 타격을 받아 충격과 공포 속에 2차 세계대전 때 패망한 파쇼 세력의 전철을 밟게 될 수밖에 없다는 데에 유의하고 있다.
반제 진영은 결코 전쟁을 바라지 않지만 영구적 평화를 위해 이 땅의 전쟁의 화근인 제국주의를 끝장내기 위한 정의의 전쟁이 불가피하다면 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제국주의 진영이 반제 진영의 일관된 평화의지와 전략적 인내심을 오인해 끝내 세계대전을 돌이킬 수 없는 대세로 전면화한다면 과거 파쇼 진영이 그러했던 것처럼 그것은 스스로를 파멸로 몰아넣는 치명적인 오류가 될 것이다. 세계반제 플랫폼은 세계반제 투쟁, 친제국주의 기회주의와의 사상전, 국제공동주의 운동 강화의 3대 목표를 천명하며 2022년 10월 프랑스 파리에서 출범했다. 이후 2022년 12월 세르비아 베오그라드, 2023년 3월 베네수엘라 카라카스, 2023년 5월 한국 광주, 2023년 11월 그리스 아테네, 2024년 7월 미국 워싱턴에서 국제 컨퍼런스 콜로키움과 반제 대중투쟁 반제 공동주의 세력과의 만남 등을 통해 3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활동하고 투쟁했다. 플랫폼 대표단은 최근 아밀가르 까브랄 탄생백도를 맞아 기니비사우를 반파쇼 국제 컨퍼런스에 참석하기 위해 베네수엘라를 방문했다. 플랫폼은 우크라이나전과 서아시아전, 동아시아전 서태평양전의 3대 전장을 비롯해 유럽과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아시아에서의 반제 세력과의 만남과 공동행동 투쟁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그리스 공산당 수정주의 지도부의 반동적인 제국주의 피라미드로는 플랫폼의 원칙적인 사상전과 3차 세계대전에서의 반제 투쟁의 격렬한 실천 속에서 친제국주의적 본질이 낱낱이 폭로돼 국제공동주의 운동 내에서 완전히 매장되고 있다. 플랫폼은 당면에서 제국주의 진영의 반러시아 프로파간다와 친이스라엘 프로파간다상의 논리적 모순을 폭로하며 친러시아 대중과 친팔레스타인 대중이 반제자주의 기치 아래 굳게 연대하고 함께 투쟁하도록 조직 추동하는 활동을 더욱 힘있게 벌여나갈 것이다. 우리는 까브랄 탄생백돌의 즈음에 열리는 2024 다카르 국제 컨퍼런스를 계기로 까브랄의 사상과 노선이 범아프리카 운동과 반제 운동에 기여한 혁명적 의의를 깊이 배우게 됐으며 앞으로 아프리카에서 반제 공동행사 공동실천을 통해 함께 어깨 겹고 함께 싸워나갈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다. 또 우리는 팔레스타인 해방 투쟁을 전개하다 2024년 10월 현재 프랑스 수감 40년이 되는 레바논 공동주의 반제 투사 조르주 이브라힘 압달라의 석방을 촉구하며 그의 뜻이 실현되는 그날까지 플랫폼 차원의 연대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제국주의 진영의 전쟁 도발과 맞물려 세계 곳곳에서 파쇼화가 급속히 진행되는데 경각성을 높이며 국제적인 반제반 파쇼연대 투쟁을 계속 강화할 것이다. 단결은 우리의 최고의 무기다. 만국의 노동계급이여 단결하라. 단결한 민중은 결코 패배하지 않는다는 구호는 우리의 이대 구호다. 이미 아프리카 민중은 반제국주의와 범아프리카주의의 기치, 자주와 해방의 이념 아래 하나로 단결하고 있다. 아프리카 민중 세계 민중의 반제 위협과 자주 위협, 노동자를 비롯한 민중이 사회의 진정한 주인이 되는 변혁 위협은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세계 민중, 우리 민중이 그렇게 만들 것이다.